한 마을에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알렉산더는 항상 작은 일에도 걱정이 많고 스트레스를 크게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늘이 흐리면 비가 올까 걱정하고 가게에 나갈 때에는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볼까 염려하는 사람이었어요. 결국 그런 걱정은 그가 삶의 작은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에피테토스라는 스토아 철학자의 철학 수업이 열린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알렉산더는 그 수업이 자신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강의에서 에피테토스는 통제의 이분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에서 무엇이 통제 가능하고 무엇이 통제 불가능한지를 잘 구분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호기심이 가득한 알렉산더는 에피테토스를 찾아가 질문했습니다. 스승님, 이 통제의 이분법이 정말로 제 삶의 걱정을 줄여줄 수 있나요? 에피테토스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물론이지, 젊은이. 너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일들에 대해 걱정하기를 멈추고 너의 내면에 집중한다면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알렉산더는 이 조언을 듣고 큰 결심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서 어떤 것들이 통제 가능한지 목록을 만들고 그것들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의 감정, 반응, 일에 대한 태도 등은 본인이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반면 날씨, 다른 사람들의 생각, 과거의 일들은 그의 통제 밖에 있었습니다. 며칠 후 알렉산더는 마을 시장으로 향하는 길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그였다면 비 때문에 기분이 망가졌겠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비가 오는 것은 내 통제 밖이야. 하지만 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할지 선택할 수 있어. 그는 우산을 펴고 빗소리를 즐기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알렉산더는 한 친구를 만났습니다. 친구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알렉산더, 오늘 날씨 때문에 기분이 상했을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은 거야? 그러자 알렉산더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나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들에만 신경 쓰고 있어. 그리고 지금 나는 내 기분을 선택했어. 그날 이후로 알렉산더는 예전보다 훨씬 더 평온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이렇게 되뇌었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들에만 집중하자. 그의 삶은 더 이상 작은 일들에 흔들리지 않았고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도 자신의 배운 것들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그의 변화를 보며 하나둘씩 자신의 삶에도 이 원칙을 적용해 보기 시작했죠. 결국 알렉산더의 이야기는 마을 전역에 퍼졌고 그가 들었던 에피테토스의 수업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비로소 통제할 수 없는 불필요한 걱정에서 벗어나 각자의 삶에서 중요한 것들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마을은 이전보다 더 행복하고 평화로운 곳이 되었답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한때 아테네 외곽의 작은 마을에 필룩세누스라는 인물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래된 집에 조용한 정원에서 가수원을 가꾸며 살아가던 청년으로 겉보기에는 단순한 농사꾼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깊은 철학적 사색에 빠져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필룩세누스는 에피쿠로스의 열렬한 추종자였고 그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아타락시아를 이루는 삶을 살고자 했습니다. 어느 날 필룩세누스의 친구인 디오니소스가 아테네 시내에서 방문했습니다. 디오니소스는 도시 생활에 지친 나머지 진정한 평온을 찾기 위해 필룩세누스를 찾아온 것입니다. 두 사람은 과수원에 앉아 신선한 과일을 맛보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친구야, 내가 여기서 찾은 이 마음의 평온, 즉 아타락시아라는 것이 대체 어떤 건가? 디오니소스가 물었습니다. 도시에서는 늘 무언가를 쫓아가느라 바쁜데 여기서는 그 바쁨을 느낄 수가 없구나. 필룩세누스는 잠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세상은 소란스럽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원하지. 그러나 아타락시아란 그런 바람을 잠재우고 마음의 평온을 찾는 상태야. 그것은 단지 외적인 소유물의 부재가 아니라 불필요한 욕망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이지. 디오니소스는 여전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표정을 지으며 더 물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모든 욕망을 버릴 수 있단 말인가? 그러면 삶이 너무 삭막해지지 않겠어? 필룩세누스는 고개를 저으며 답했습니다. 욕망 자체를 버리라는 것이 아니야. 진정한 문제는 과도한 욕망에서 오는 고통과 불안이지. 우리는 합리적으로 쾌락을 관리하고 자주 감사하며 사소한 것에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해. 이리하여 소박한 행복 속에서 삶의 평온을 찾는 것이 목표인 거란다. 그러고는 정원 안에 있는 바람결을 가리켰습니다. 너도 느껴지니? 이 바람은 아무 노력 없이도 우리를 시원하게 해주고 과일들은 계절을 따라 자신의 맛을 내지.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이미 충분히 주어졌고 그것들을 누리고 감사할 줄 아는 것이 중요해. 디오니소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필룩세누스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도시에서의 생활이 그토록 바쁘고 혼란스러웠던 이유가 불필요한 것들을 좇느라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잊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한동안 더 이야기를 이어갔고 저녁이 되자 필룩세누스는 친구에게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내 친구여, 삶의 목적은 무엇을 소유하느냐보다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려있어. 아타락시아를 추구한다는 것은 단순히 욕망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온을 깨닫고 그것을 유지하는 길을 찾는 것이지. 그날 밤 디오니소스는 필록세누스의 정원에서 별을 바라보며 삶의 진정한 쾌락은 물질이 아니라 마음의 평온에서 온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그는 다음날 아침 아테네로 돌아가면서 보다 단순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필록세누스와 그의 과수원은 아타락시아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작은 전설로 전해지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그의 메시지는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 마을에 철학자 토끼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스피노자 어니스트 토끼였는데 그는 언제나 마을 사람들에게 깊은 사색과 생각할 거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어느 날 토끼는 숲속 산책을 하던 중우연히 달팽이 한 마리를 만났습니다. 달팽이는 느릿느릿 움직이며 주변의 풀과 나무를 유심히 살피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느린 발걸음이요. 무언가 고민이 있어 보이는군요. 스피노자 토끼가 물었습니다. 달팽이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피노자님, 요즘 자연 속의 모든 것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궁금해요. 이 생각이 제 껍질 안에 쌓이다 보니 혼란스러워요. 그 말을 들은 스피노자 토끼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달팽이니 나는 범실론이라는 생각을 여러분께 전하고 싶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신과 자연은 사실 하나의 동일체입니다. 신은 멀리 있는 별들 속에도 당신 작은 집처럼 생긴 조가비 속에도 존재하죠. 정말요? 신이 제 집 안에도 있다는 말인가요? 달팽이가 놀라긴 했지만 흥미롭게도 그 생각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존재, 모든 현상은 하나의 본질적인 존재인 신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따라서 자연 속의 모든 요소와 당신의 삶 또한 신의 일부라고 볼 수 있죠. 스피노자 토끼의 말을 듣고 달팽이는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에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맞군요. 모든 존재가 하나의 거대한 신의 몸체라면 서로를 아끼고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토끼는 동의하며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서로 간의 연결을 이해하고 인정할 때 우리는 더 큰 조화를 이룰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 범실론을 통해 많은 이들이 자신이 자연의 일부이며 동시에 자연이 자신임을 깨닫길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통합의 철학이죠. 그날 이후로 달팽이는 자신의 껍질 안에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꼈고 그의 발자국은 더 이상 느리지 않았으며 삶의 속도에 따라 자신의 리듬을 찾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스피노자 토끼 이야기에 감명을 받아 자연과 자신을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나무 아래에 앉아 서로에 대해 이야기하고 하늘의 별을 보며 작은 존재들이 모여 거대한 하나를 이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스피노자 토끼는 오늘도 깊은 숲속에서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이 경험한 깨달음을 나누고 있으며 그 덕분에 마을은 신의 모든 부분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확인하는 아름다운 곳이 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사색하는 철학자 스피노자 어니스트 토끼가 있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에는 소박한 마을 구석 천진난만한 아이들이 웃고 떠드는 놀이터가 있었습니다. 그곳은 놀이기구에 매달리고 모래성을 쌓으며 상상의 세계를 펼치는 꿈의 공간이었죠. 여기서 우리는 테플라 라사라고 불리우는 흥미로운 실험을 한번 상상해보겠습니다. 그 주인공은 캐롤이라는 소녀였습니다. 캐롤은 늘 새로움을 탐구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녀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께서 빈백지 노트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너의 모든 경험을 여기에 채워 넣거라. 그녀의 부모님은 처음으로 노트를 그녀에게 안겨주며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캐롤이 그 내용조차 이해하기 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지만 이 노트는 캐롤의 성장 과정을 빗바래진 페이지로 채워나가게 될 의미 있는 보고가 될 운명이었죠. 캐롤은 각기 다른 색상의 펜을 통해 세상을 탐험했습니다. 첫 페이지엔 그녀의 첫 걸음마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꼬마 신발이 소리내며 나아가던 그날, 그녀는 하늘 높이 자신의 손을 뻗으며 아주 작지만 확실히 즐거운 성취를 만끽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어린이집에서의 모험담입니다. 다양한 놀이를 통해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간식을 나눠 먹으며 서로의 다름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죠. 하루는 마을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이는 모든 마을 사람들이 기다리던 큰 행사였습니다. 캐롤은 그곳에서 살아있는 그림처럼 움직이는 마임 공연을 처음으로 보았습니다. 웃음과 경이로 그녀의 작은 가슴은 벅차올랐습니다. 그날 그녀의 노트에선 색색의 잉크 얼룩이 번졌고 이는 그녀가 느낀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듯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캐롤은 손전등을 가지고 어두운 방으로 직접 들어가는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두려움과 호기심이 뒤섞인 감정의 페이지를 작성했죠. 그 순간에 그녀는 공포가 자신의 상상 속에서 얼마나 크게 부풀어질 수 있는지 깨달았고 자기 내면의 새로움과 직면하며 한층 더 성장했습니다.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노트에는 크고 작은 경험들이 촘촘히 채워졌습니다. 루크의 이론처럼 그녀의 마음은 자연적으로 흘러오는 다양한 경험들로 철저히 구성되어 갔습니다. 그 안에서 그녀는 사랑, 분노, 열정, 실망, 기쁨 등 수많은 감정을 직면했습니다. 캐롤은 레코드판처럼 돌아가는 노트를 보며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변해왔는지에 대해 삶의 각 단면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캐롤은 이런 경험들을 통해 단순히 배우는 것 이상의 깊이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백지였던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물들이며 살아있는 이야기로 가득한 인간이 되어갔습니다. 이는 그녀가 자신만의 독특한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었죠. 마침내 그녀는 성장하여 성인이 되었고 노력 끝에 꿈을 이루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 비어있던 백지는 이제 그녀만의 독특한 그림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고 이 모든 것은 그녀의 경험의 집합체가 되어 그녀에게 인생의 교훈을 전달했습니다. 캐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백지는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우리만의 경험과 이해, 학습을 통해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예술 작품으로 재탄생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는 우리 모두에게 가능성이 가득한 새로운 여정에 대한 초대장과도 같습니다.